안녕하십니까. 영양제 상담 전문 약사 김지한 약사입니다. 요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. 이거는 종종이 아니라 항상 대두되었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불편 사항이기도 한데, 제가 최근에 이 방법,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변비가 해결되는 경우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, 그리고 그거를 제가 제 단골분들 몇 분한테도 알려드리게 했는데요. 제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자, 제 영상에서도 변비와 관련된 얘기가 종종 나왔고, 많은 건강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해서 변비 관련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너무 분량이 많죠? 그리고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에 10분씩 하면 벌써 100분이 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이거 때문에 해결된다, 이 개념은 아니고,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을 때 이걸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, 그리고 왜 이게 통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. 변이 가늘어지거나 굉장히 뭐하냐면 변비가 오는 경향이 있어요. 자,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나도 이런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때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. 만약에 내가 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가 있다?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, 또는 뭔가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. 그러면 바로 집에서 항상 아마 대부분 집에 있을 거예요. 식초 있죠. 식초를 조금 따라 가지고 아침 공복에 한번 드셔보세요.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원리로 사과식초 막 유행해가지고 그걸로 몸 유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는 이 사과식초가 하는 역할 중에 다이어트라든지 혈당 조절에 관한 이야기가 포인트였다면, 지금 이 파트는 변비가 왔을 때 내가 원래 좀 산분비가 안 돼서 소화장애가 좀 있거나 실제로 별 문제는 없고 변비도 없고, 또는 좀 원래 변비약을 먹고 있는 게 있어서 잘 조절이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, 이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초입니다. 제가 저번 파트에서는 공복에 소금을 대신 뭐라고 했죠? 기름을 먹으라 했잖아요. 그때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?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, 그것 때문에 뭐한다?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사실은 이게 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변비의 원인과 해결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일부 파트가 됩니다. 소금물도 되고요, 사실은 지방산도 되고요.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뭐도 있다? 식초도 있다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. 그러면 식초를 먹었는데 왜 이게 변비랑 관련이 되냐,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 점은요, 식초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산이잖아요. 원래는 아세트산, 그래서 초산인데, 이 초산 같은 이 산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, 우리 몸에 딱 들어왔을 때 어르신들은 바로 아시거든요. 소화가 안 될 때 우리가 뭐 먹죠? 동치미 국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시큼한 거 먹죠. 왜냐면 시큼한 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에서는 위산이 뭐 한다면 더 잘 나오게 되고, 소화액이잖아요. 그리고 이 산분비가 잘 되면서 어떻게 자극이 되면,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콜레시스토키닌 이런 것들도 막 자극을 시켜요. 그러면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그럼 걔가 뭐냐면 담낭을 수축시킵니다. 그럼 뭐가 나오죠? 담즙이 잘 나와요. 그러면 식초의 시큼한 것도 위산도 잘 나오지, 담즙 분비도 잘 나지. 그리고 식초에 있는 그 초산 자체가 또 흡수가 안 된 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되면 장으로 갔을 때 얘가 장점막이 뭘 하면 자극을 줍니다. 자극을 주면 또 어떻게 되냐?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는 연동운동, 자극,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들 같은 게 있어요.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어떤 문지기, 문 같은 게 있다는 거죠. 그걸 딱 인지하게 되면 이런 물질이 들어왔다 하고 몸에서 인지를 해서 다시 신경을 머리 쪽에 신호를 보냅니다. 그러면 머리에서는 다시 반사적으로 바로 운동이 일어나요. 그럼 대장이 운동이 되고,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이 장에서 이 초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또 유산균이라든지 여러 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얘들을 먹이로 삼아서 열심히 어떤 분해를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? 부티리산 이런 물질로 또 변화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 부티리산 이런 물질이 대장 점막에 있는 세포가 이거를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점막 강화를 한다든지 신경 활성을 한다든지
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뭐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다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산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냥 시큼한 거 먹었어, 좀 시큼하고 맛이 없네, 뭐 이 정도, 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시큼한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될 때 도움이 된다,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, 사실 이게 장 운동에도 굉장히 뭐한다?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죠. 그래서 제가 저번 편에 말했던 보통 지방산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거나 또 담즙 분비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변 문제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, 만약에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도 있다? 식초를 조금 따라서 희석해 가지고 공복에 한번 드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초라든지 이게 좀 식단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자주 먹진 않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초무침 같이 해가지고 시큼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자주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영향이 별로 없을 텐데, 사람마다 내가 이걸 먹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부족한 경우도 있고, 또는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식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했을 때는 이렇게 자극 요인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. 이럴 때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식초입니다. 그러면 식초 먹을 때 주의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냐? 당연히 점막이 약하거나 또는 원래 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든지, 좀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하든지, 좀 원래 좀 자주 설사를 한다든지, 이런 분들은 조금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낫고요. 그리고 식초를 먹게 되면, 제가 전에 그 다이어트 조절편에서 말을 했지만, 식초가 들어가면 이 시큼한 게 이 치아에 있는 범랑질 같은 건 녹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식초를 먹고 났을 때 바로 양치를 하기보다는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, 그 정도 지나서 이게 침샘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중화가 되었을 때 양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다? 내가 이런 거 저거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소화도 좀 안 되고, 또 원래부터 소화도 좀 떨어져 있고, 또 그리고 원래 그런 위산이 절 나오는 저산증 증상이야 평상시도 있다든지 하면 뭐하다? 집에 있는 식초를 활용해서 한번 공복에 먹어보는 것도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,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, 만약에 도움이 되시면 그런 걸 취업내를 댓글에 쓰셔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. 자, 여하튼 식초를 먹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된다가 아닙니다. 저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또 꿀팁을 가지고 뵐게요.